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막 나가고 싶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막노TV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그 총무부 업무가 어떤 것이 있고 총무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총무부 일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습니다. 김주영 총무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부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왜 김주영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워? 아, 그래요. 뭐 요즘 어떻게 바쁘죠? 사는 게. 제 인생이 거의 없죠. 이 노동조합 일 때문에 네. 아마 총무부가 막 동계 사는 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해도 끝이 없고 계속, 아, 계속 그래. 쌓여가고. 요즘에 뭐 개인 일은 거의 못 보고 지회 일만 하시는 거네. 그렇죠. 5일 아. 회사 근무하고 이틀 나와서 음. 쉬는 날 나와서 해도 계속 쌓여 있고. 지회에서 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받고 싶지. 아니 아니랍니다. 돈이 없어요 저희가. 아, 이렇게 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장 대행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획실장 송석규 할아버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송석규입니다. 사무장이 잠시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임시적으로 사무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우리 총무부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본인 얘기 좀 해요. 저기 손주 잘 컸어요? 몇 살이 지금? 아, 손주, 요번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호적 나이로. 손주가 지금 4살, 3살입니다. 4살, 아, 3살. 예, 예전 나이로는 6살, 6살, 4살. 아, 생일이 안 지나섰구나. 네. 그런데 그 딸이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어, 참, 한 4년? 어, 4년, 지금 5년 지났습니다. 우리 지회 지금 현재 동지들 중에 할아버지가 우리 성숙규 동지밖에 없나요? 거의 그럴 겁니다. 지금 아. 자녀 결혼은 했는데 아직 그 손주가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외모랑 보시기에는 젊어 보여도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어디서 보면 깍듯하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지금 사무장 대행이시지만 이제 이 질문들을 많이 궁금할 거예요. 사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조합원들이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무장이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분들이 모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말 몰라요. 그대로 사무장, 그러니까 사무 일을 응. 총괄하는 사람 응, 응. 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무 일이라는 게 뭐 지회 기획 사업이라든가 네. 총무 사업, 그러니까 모든 거 통틀어서 아마 저희 지회장도 있지만 지회장 혼자 다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무장이 이쪽 사무 쪽으로는 좀 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총무적인 이런 총무부 역할은 총무부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논의해 가고 지회 사업 같은 거, 기획 같은 것도 사무장이 그게 이제 어떤 모든 사업은 다 돈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사무장이 그거를 이게 모든 부서별 사업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회장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맞게 지출이 되는지 비용이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사업이 맞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고 돈에 맞게 이런 거를 좀 관찰하고 또 맞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회가 우리가 지금 따로 뭐 이렇게 사무처가 꾸려져 있고 그 간부들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무장이 이제 그 총괄해야 하는 업무에 비해서 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또 기획실장님이다 보니까 이제 사무장 공석을 잠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참 힘들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사무장 대행 아니면 또 그 전에 기획실장도 사실은 사무장 역할에 어느 정도 이제 연계되어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뭐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일을 하면서?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활동해 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라는 게 뭐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일을 어영부영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그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더 해야지. 할수 최선을 있는 다해서 넘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네. 내가 내 한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네. 뭐 자기 한 주치를 100%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네. 한번 해보자 음.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딱히 뭐 이런 조합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한 적도 솔직히 있긴 있는데 그거가 맞아요. 좀 큰 영향은 되지는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은 다해보자. 네. 후에는 그때 이후에 조합원들 평가를 받고 네. 이제 뭐 그때 한번 내가 부족하면은 또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뭐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이게 조합원들 그러니까는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역량보다도 이게 남들한테 비춰지는 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약간 오해 소지가 살 때 이 같은 동지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좀 이상해질 때 그럴 예. 때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때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셔요? 죄송합니다. 야, 그만. 네, 네. 그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이 동지들과는 항상 믿고 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오해 소지가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좀 될 때 좀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요. 예.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리더라는 자리가 어차피 간부들, 뭐 지회장부터 해서 다 각자 간부들이 조합원들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 리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더는 어차피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이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욕먹는 거에 너무 그거에만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그 옳다고 이미 회의나 뭐 여러 가지 감독이 얘기해서 정해진 결론 사항들을 좀 잘 그런 거에 너무 휩쓸지 않고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주영 총무부가 그러면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예. 총무부의 그 업무가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네. 본연의 업무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죠? 말 그대로 회계 관리, 자금 관리, 예. 돈 들어오고 나가고. 예. 근데 김주영 우리 총무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저거잖아요. 혼다. 예. 지금 좋은 차 아니에요? 아니 좋은 차를 떠나서 지금 저 일본이 저거 후쿠시마 이제 그 오염수, 오염수를 또 이제 폐기를 방- 그 폐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예. 왜 그 차 타고 다니죠? 현기차 한번 당하고 나서 네. 이제 국내 차는 줘도 안 갖는다는. 그래도 오염수 방류하는 일본 차. 일본은 솔직히 싫어요. 예. 근데 에, 차가 이제 한번 타보니까 그냥 고장이 없어서. 일본은 옷은 유니클로인가요? 아니, 유니클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믿을 수 있어요? 네. 봐봐. 없어요. 딱 써 있는데 이거 아이더네? 네. 아이더도 우리나라 거 아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여튼 좀 애국심 고취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차 빨리 바꾸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거 항상 저도 궁금한 얘기인데 맨날 이제 그 총무부에서 많이 어떤 지회 사업이나 뭘 진행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없대 맨날. 총무부가 맨날 돈이 없다고 해갖고 어떤 사업 진행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 어떤 교선부 조직부도 뭐 다른 부서들도 근데 왜 돈이 없을까요 우리가? 제가 그걸 설명하자면 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분기잖아요. 예. 1분기 때는 탈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부금이 3,100씩 들어와요. 3,100만 원. 네. 음.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3개월 하면 얼마에 9천이 넘잖아요. 거의 1억 그렇죠. 가까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2분기는 탈퇴자가 워낙 많아서 2,500씩밖에 안 들어와요. 2,500. 네. 그러면 7,500이 돼요. 음. 7,500을 갖고서 기본적으로 한 3분기당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나가는 물어봤잖아 내가. 신분 보장 기금하고 직무 활동비 음. 이 두 가지만 해도 3,900이 나가요. 4천만 원이 나가요. 왜, 직무 활동비랑 신분 보장 기금이.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직무 활동비가 뭔지 알죠? 여기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직무 활동비 받고 계시잖아요. 나 여태까지 1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10만 원밖에 안 받지만 거의 부장들보다는 임원실장들로 많이 나간다고 봐요. 그래도 뭐 어쨌든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이게 10만 원 갖고 그 밥값 더 내고 돈 네. 이게 석 달에 10만 원 주는데 네. 참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 그밥 오바되거나 하면 내가 되고 아니면 또 뭐 이런 데서 또 쓰고 하잖아요. 7,500 중에 3,900을 빼면 너- 3,500이 나오고. 여기서 신문 보장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가 누가 물어봤죠? 아니 지금 혹시 궁금하실까요? 안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길게 하면 안 돼요? 예. 짧게. 예. 신문 보장 기금은 노조 회비에서 5천 원씩 매달 특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노조 활동하다가 회사한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는 게 징계도 될 수 있고 해고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의 일단 최저 임금이라도 보전해주겠다 해가지고 네. 기금을 모은 거고요. 거기에 직무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간부가 100명에 가까이 있어요. 아까 여기 부장님 10만 원 받았다지만 저는 15만 원씩 받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연들까지 해가지고 신문 부장 아니 저기 직무활동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거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금액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3,940만 원이다. 혹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지? 처음에 조합에 가입하면 조끼를 기본적으로 이제 한 장씩 지급을 해드리는데 네. 그다음에 조합비로 사서 지급하는 거고. 예. 근데 이 없는 살림에 뭐 고문노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지회는 없는 살림에 그걸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조끼를 좀 안 입고 다니시는 동지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입고 다니세요. 식사하실 때나 출퇴근 때.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파란 남색의 물결이. 좀 입고 다니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그 질문 전에 아까 그러면 그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집회 때랑 이런 쓰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떤 각 부서 사업을 펼치기에 좀 부족한 아니면 지회에서 어떤 돈이 나가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한 것을 어필을 자꾸 하신다. 그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비 사용 내역이 이제 아까 저희가 법교부도 있고 지금처럼 교선부도 있고 네. 총무부도 있고 노안. 그리고 노안부도 있고 네. 여러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마다 다 활동이 달라요. 그래서 법교부는 지금 이런 부당노동행위나 회사에 이제 각종 우리가 지금 통상임금 소송도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런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그리고 길게 아까 노안부- 얘기했잖아요. 그냥 법률 관계된 거 한다 하면 됐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벌써 얘기 노안부에서는 현장에 불합리한 거 이렇게 지금 산안법이나 수방법 위반으로 된 사항들 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항상 저희가 길어.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길어.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길어. 이상으로 다음에 질문하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얘기하시다 왜 갑자기 정리하시죠? 옆에 자꾸 길다 그래가지고. 나 내가 마음으로만 했는데 이게 나갔나요? 입 밖으로? 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금들이 있어요. 우리가 투쟁기금이나 뭐 이런 신문부장기금 이런 그런 게 있는데 뭐 기금들이 어떤 기금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아까 방금 이제 송석규 우리 할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살짝 앞에서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총무님이 하실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하실까요? 같이 하죠. 같이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동시에 합창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창은 아니죠. 예. 예. 한번 총무부장님이 먼저 얘기를 오늘 띄울까요? 기금이요? 신분 보장 기금은 한 명당 5,000원씩 계산을 해서 인원수 대비 5,000원씩 계산을 해서 예. 교부금 계좌에서 일반 회계 계좌에서 음. 특별회계 계좌로 인원수 대비 5,000원 해서 한 달에 85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들어오는 거죠. 아니요. 나가는 거죠. 아 그렇게 많이 나가요? 교부금에서 신분 보장 기금 계좌로 8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신분부장기금을 받는 동지들이 그렇게 많나요? 우리가? 지금은 그 징계, 그러니까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예. 징계받은 사람들 음. 중앙에다 신분 보장 기금 요청을 해서 예, 심의를 받아서 받고 있는데 신분보장기금 우리가 이제 투쟁기금이라고 해서 5,000원씩을 따로 받잖아요. 조합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이 기금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이렇게 산입이 돼서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금이 또 뭐가 있죠? 지부 결의금은 저희가 중앙으로 보내는 거고. 지부 결의금이요. 네. 지부 결의금은 중앙에 보내는 게 아니고 지부에다. 실참 지부에다. 지부에다. 대전 충북 지부에다. 예. 그 지부 결의금은 한 명당 2,000원씩. 2,000원씩요. 네. 그럼 2,000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그럼 지금 저희가 본사 투쟁할 때나 그 기자회견 때도 조현범 회장 기자회견 때나 네. 충남 노동위 기자회견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버스비나 식대비나 아, 버스 식대비. 이런 거를 지부에서 지원 많이 해주거든요. 아, 지부에서 지급하는 버스 식대비 우리 투쟁할 때 네. 그게 이 기금으로 지부 결의금으로 결의금으로 해서 거의 사용되는 많이 거는 사용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지회가 상당히 많이 사용한 걸로 알거든요. 예, 엄청나게 사용. 우리가 뭐 업무가 그런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뭐 네. 기자회견,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22년 계속 또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22년 또 엄청 사용했잖아요. 지부 돈은. 예. 아마 지부의 이 결의금은 우리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대전 충북 지부 안에 있는 몇 개 사업장이죠? 여기가? 28개인가 9개 아홉 개. 그 정도 사업장이 모두가 걷어서 정말 투쟁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거라 한국타이어는 2,000원씩 여기다 내긴 하지만 1인당 우리가 훨씬 많이 더 도움을 받고 있다. 연대 힘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합원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합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조합비를 이제 뭐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회가 굴러가는 건데 조합비를 사용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사용 범위나 아니면 사용처 이런 것들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조합비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저희가 3만 원씩 거두면은 3만 원이 중앙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냥. 예. 중앙으로 올라가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중앙의 기금 빼고 지부 기금 빼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은 조합비는 48%. 48% 약간 더 되는 네. 것 같긴 한데 예. 거기다 또 지부 결의금 빼고 하면은 음, 지금 저희가 3만 원 내면은 한 14,000원 정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지회에 저번- 반입되는 돈이 예. 그래서 전에 아니 엊그저께도 보니까는 저기 타 노조 홈페이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네이버 카페가 아니고 블로그. 블로그? 아니, 밴드. 밴드. 에서 왜 노조비가 음. 거의 많은데 더 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저쪽 HU 노조만큼의 노조비를 쓰지 못해요. 훨씬 적어요. 저희가 내려오는 돈이. 저희가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산별 노조의 특징이 그렇게 지부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신문분양 기금 같은 것도 중앙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별 노조에 좀 약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노조비는 그래서 지금 그 14,000원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조합비를 간부의 그 직무활동비로 쓰고 있고 법적 대응하는 소송비에도 쓰고 있고 노안 활동하는 그 활동비에도 쓰고 있고 다채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비는 1,600명 계산하면은 네. 좀 얼마나 되죠? 지금 남아있는 돈이 예. 현재 남은 건 이거. 아, 2,600만 원? 특별 기금 빼고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보금 통장에. 저희가 활동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그 투쟁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하면서 1년에 이제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이제 부서별로도 예산 예. 올리고 대대 때 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충분히 다 맞춰서 쓰고 있다. 근데 약간 부족하지만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아, 예, 예. 거의 그 안에 맞추려고 하니까 음. 항상 뭐 기금 얘기 나오면 돈 얘기 나오면 돈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것도 이제 집회 같은 거를 일단 지회 돈으로 이 조합비로 예. 집회 가서 서울 같은 데 갈 때 집회 갔을 때 우리 조합비로 쓰면 그게 또 중앙에서는 다시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사용한 돈을 다시 중앙에다 올려가지고 하면 그게 투쟁 기금으로 들어갔고 네. 일반 회계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예, 예. 더 우리 뭐 이게 투쟁 기금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회계 그냥 우리 조합비를 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업에 그런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 큰 이유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아, 지금 현재 해결이 된 상태예요. 그래요? 왜? 그 백호선 감사님께서 네. 지부를 갔어서 어. 저희 이제 들어오는 기금을 다 일반 교부금 계좌로 받기로. 아 승인을 받아봤어요. 이제 투쟁 기금으로 안 투쟁 기금 들어가고. 계좌로 넣지 말고 네. 이쪽 계좌로 해라. 네. 아 그건 잘하셨네. 네. 잘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총무부 일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이게. 아 일이 그렇게 복잡해. 네. 예, 그래서 더 바빠진 겁니다. 그러면 김주영 총무님 부장님이 좀 더 노력해야죠 뭐.
입술도 붉히셨는데 지금 뽀뽀했어? 뽀뽀했냐고. 오픈 안 해? 혼자서 이렇게. 아니, 아니야? 알았어요. 하여간 뭐 고생이 많습니다. 입술도 다 부러뜨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참 옆에서 같은 에이즈일 때는 제가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좀 힘든 얘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비주얼로 이렇게 설보 TV 자꾸 이렇게 조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자주 못 만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저는 이거 전에 밴드에서 한 번씩 보거든요. 네. 이 산재자나 육아휴직자 자, 예. 그리고 병휴가 아직 산재가 승인이 안 된 사람들 병휴직자. 병휴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합비가 네. 아마 얼마씩이죠? 산재자는 3만 원이고 예. 휴직자는 3천 원이고 3,000원이고 육아휴직자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금의 1%.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내야 되는 거네. 네. 그러면 얼마지 지회에서는 그거는 1%를 확인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저게 얼마 들어오는지 뭐 모르니까. 이거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정액으로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가는 게 혹시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있어 보이네요. 통일화 시키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네. 왜냐면 총무부 업무가 또 힘들어지는 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요. 육아휴직자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갖고 그런 부분들 있을 때 그 산재자금 뭐나 안 낸 사람들에 대한 걸 밴드에 한 번씩 올린다면 명단을 아마 문자도 보내시죠. 예, 그 안 내신 동지들한테. 예. 그러면 근데 그 인원이 항상 보면 그대로 있어요. 잘 안 거치나 봐요, 돈이. 그 조합비가. 1년 넘게 한 번도 안 낸 조합원들도 있어요. 탈퇴는 안 했고요. 탈퇴는 안 했어요. 그러면 탈퇴는 안 조합비가 하고. 상당히 커졌을 텐데 그 내는 동지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우리도 달라고 자꾸 문자 보내는 것도 우리도 업무상 안 그래도 힘든 총무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지금 노안부에서 약간 뭐 산재자분들한테는 산재 동지들한테는 이거에 대한 거를 노안부에서 도움을 좀 주고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현재 그 미납된 조합비가 이 휴직자들에 대한 문제요. 얼마나 될까요? 금액으로? 23년 거 지금 6월달 거까지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그냥 들어온 사람들 것만 접수만 해서 네. 중앙으로 보내고 있는 상태고. 정리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만 하고 있고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못 하고 있고요. 네. 22년도 것만 네. 작년에 10월, 11월, 12월 그 지명 파업 때문에 추가 조합비 5만 원씩 3개월 걷기로 한 거 15만 원. 그것만 2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 22년 거 휴직자 조합비도 2천만 원이에요. 총 4천만 원이 현재 미납. 휴직자 조합비가 2천. 2천. 네, 총 그러면 4천. 뭐 이 5만 원씩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러는 동지들은 그 급여에서 체크오프에서 빠져나갔던 부분이고 네. 휴직자 동지들도 5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낸 돈이 2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휴직자, 산재자. 네, 어쨌든 휴직자 전체 통틀었어요. 그리고 또 일반 조합비도 밀린 것이 또 2천만 원이고요. 네. 또 이 가운데 또 우리 지회를 탈퇴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것들에 대한 금액은 또 빼야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네. 청구할 수 있지를 못하니까. 예. 근데 그러면 그렇고 남은 돈은 또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청구해서 이 동지들한테 얘기를 해서 받아야 할 조합비가. 지금 4천 중에서 탈퇴자를 제가 제외를 시키니까 예. 총 3천만 원, 1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3천. 이거 어떻게 받아낼 거요? 지금 저 혼자서는 제가 뭐 사채업자 되는 기분에서 전화를 못 하겠고 어, 노원부 쪽에다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고요. 그럼 노안부는 사채업자 돼도 되고, 아니죠. 아니야? 지금 내 말에 그 행간이 그렇던데. 행간은 아니죠. 금산은 이제 변호석 실장한테 부탁을 한 거고 대전은 현진호 실장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같이 하자.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지금 상태가 이루어졌다. 네. 우리 지금 휴직 중인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 밴드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명단 올라왔을 때그 조합비 좀 납부해 주시고요. 내가 매달 급여일이 11일이었잖아요. 회사 다니고 있을 동안에는 그 날짜에 좀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그 조합비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산재자 3만 원요. 그리고 휴직자, 병휴직자 3,000원.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정부에서 그 지원받는 금액의 1%입니다. 좀 납부해서 우리 총무부 일 좀 덜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그리고 더 또 부탁드리고 여기서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또 있어요. 네. 경조사비 요청하실 때 경조사비 요청이 있죠. 영수증은 그냥 제가 확인해서 음.
상집회의 때 회의한 내용을 확인해서 17,000원짜리면 17,000원 계산해주면 되고 만원 그거 외에는 다 10,000원짜리잖아요. 출장 보고서는 유류비 이건 11,000원. 이건 경조사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증을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말하자면. 그래요. 간단하게 처리하는데 경조사비 그 한 장당 확인해야 될 게 언제 가입을 했는지, 경조 일자하고 본인 가입 일자를 가입 일자하고 경조 일자하고 안에 있는지. 가입하기 전에 경조 일자만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입한 동지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입했는데 작년 걸 신청했어. 그럼 주문 줘야 되고. 그건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확인, 첫 번째 이걸 확인해야 되고. 뭐 여기다 보고 네. 부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고, 첫 번째 경조 일자 대비 가입 일자를 줘야 되고, 탈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작년 또는 올해 휴가 조합비나 휴일자 조합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이 탈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 궁금한데 예. 아직은 우리 조합원이었을 때 어떤 경조사가 있었고 네. 신청을 안 하고 지금은 현재 탈퇴했는데 이 신청한 거를 청구하면 이거는 나가나요? 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게 이 시점에서 있던 발생 네. 시점이에요. 조합원 신분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경조사비는 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요. 신규 가입한 동지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내가 이 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경조사에 대한 청구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 세 번 어차피 확인을 하거든요. 그 청구한다고 혹시나 줄까 싶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총무 업무를 너무 가중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요. 그 경조사비 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왜 지급이 안 되냐라고 뭐 전화가 또 몇 번씩 와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총무부가 뭐 총무일을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좀 딜레이 돼서 좀 미뤄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방금 그거였습니다. 예. 이 경조사비는 영수증 처리한과는 다르게 확인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한 달씩 막 미뤄지고 하는 거지, 제가 드리기 싫어서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이 동지가 그 일을 그러니까 뭐 전임자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 그 업무가 내가 회사 업무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총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또 자고 하잖아요. 그 개인 일도 잘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지가 가만 보면은 그거 일제차를 타서 그러지 참 괜찮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활동 중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이런 점이 좋았다. 나는 지회 활동을 내가 간부직을 수행하면서 난 이럴 때 뿌듯했거나 좋았던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지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손주 났을 때 좋았죠. 저는 좀 제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느껴지시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대인관계가 좀 많이 넓어지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같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또 부족한 면은 서로 채워져 가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거 보면은 그게 제일 저한테는 큰 뭐 즐거움이자 행복 아니었나. 나하고 어떤 생각이나 신념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알아진 게 좋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그런 관계였다가 오히려 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 그것도 네. 가만 보면 그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잘 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뭐 내 생각과는 안 맞다고 해서 갑자기 적이 되는 뭐 이런 상황들, 그동안 친분이 다 무너지는 상황들에 있어서는 그때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참 이게 산수 공식처럼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작은 오해가 더 크게
던지고 감정 싸움을 우리가 화해나 논의하는 방법, 토론의 방법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 더 큰 싸움으로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아쉽게 생각되는데 좀 역지사지 있잖아요, 역지사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뭐 저도 그렇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두가 한 그런 고민하고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이런 힘든 부분들이 좀 해소되실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살 날은 많이 남았죠. 그냥 할아버지 이제 젊어 흰머리도 없고 고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 염색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안 보이나? 잘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총무부장님은 예. 가장 좋았던 건 뭐가 있었어요? 좋았던 거? 이 노조 나랑 술 먹을 때 좋았잖아. A조의 시대가 제일 좋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지금 B조 오고 나서 거의 왕따가 된 어. 뭐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 그나마 한 명 있었는데 그 개인사를 그냥 탈퇴해버려. 탈퇴했나요? 누구 형? 얘 얘기야? 예. 그나마 B조에서 저한테 제일 잘 맞춰줬던 분이. 야, 그래도 자꾸 와. 아니, 지금도 뭐 저랑 뭐 계속 만나긴 한데 그래도 같이 동지일 때랑 이제 아, 좀 그럼. 그거랑 다르지. 그렇죠. 업무 영역이 네. 업무를 이제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좋았던 점 물어봤는데, 근데 이게 힘든 점만 얘기했는데. 좋았던 점은 별로 뭐 A조의 시대만 좋았고 A조 나간 다음부터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그냥 A조가 A조가 왜 좋았죠? 간부들하고 소통이 잘 됐어요. 그 동기들하고. 중에 누구였죠? 여기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아니, 이 김주영 동지가, 그래요. 이 동지가 좀, 이게, 뭐라고 하죠? 좀 진지하고, 이렇게 틀린 말을 잘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진중합니다. 예, 틀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뭐,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요즘은? 지금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사람이 없어서. 믿고 왔는데 음. 다 그냥 나가버리고 저 혼자만 남아서 또 그래요. 저마저도 나가고 싶지만 지금 나가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지금 울어? 아니에요. 눈이 촉촉한데? 눈이 촉촉해. 총무부 인원, 정말 내가, 김주영, 우리 총무장님 처음에 예전에 이제 교선부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교선 차장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라는 얘기 했을 때 좋다고 해갖고 교선부 인원 또 하나 늘렸구나 했었는데 갑자기 총무부 쪽에서 어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총무부 사람도 없고 이쪽에서 나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도 총무부도 사람도 없고 또 총무부가 그만큼 또 업무가 다양하니까 좀 바쁘고 힘드니까 그러면 총무부로 가면 붙잡을 수 없지. 그걸로 가라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네요. 제가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먹어서 그때 내가 빠따를 쳐서라도 교선부에 앉혀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선부 얘들 봐봐 얼마나 얼굴이 밝아. 지금 울고 있는데. 야, 조용히 해. 너 울고 있는데 지금. 이따 너 남어. 넌 남아서 얘기 좀 하고 와. 자꾸 뭔 얘기하면 껴들라고 그래? 요즘 저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자꾸 예. 애들이 탈출하려고 그래. 아 교선부가요? 그리고 뭔 말만 하면 딴지 걸고. 요즘 많이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해도 돼요? 저랑 드려야 될 생각 없어요? 총무부. 너 총무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교선부 탈퇴하려면 총무부 하면 교선부는 절대 탈퇴 안 한다고 할 거예요. 노조 탈퇴할걸? 여하튼 좀 아까 쓸데없는 소리도 많았지만, 근데 어떻게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좀 궁금해 하실 내용들이 다 접수가 완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영상 올라가면 밑에 댓글을 쓸 수 있잖아요. 거기다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이나 방송에 대해서 또 어떤 지적사항도 좋고,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을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동지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